사용하던 꽃이라는 인명 조성어가 있습니다. 사어가 되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런 말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이 인명 조성어는 제가 과거로 추찰해서 제구한다고 합니다. 제구해낸 우리말이고 사어입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름에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 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조성의 꽃, 이 말은 원시지명어소 굴에서 비롯된 말로 추측됩니다. 원시지명어소 굴은 성곽, 읍성,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현대 한국어 고을의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원시어소 굴은 갈글, 골굴, 글길, 겔 등으로 부전이 되었고 그 중에서 골은 골, 꽃, 곤, 곶, 곱, 곰 등으로 부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골, 이 꽃, 우리 한국어에서는 꽃으로 분화가 되고 이것이 사람의 이름에 많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꽃이라는 말은 본래는 고을에 사는 사람은 무슨 골, 굴에 사는 사람은 무슨 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불렀는데 꽃으로 받침 소리가 이렇게 디귿 쪽으로 정착이 되면서 새끼, 후손, 자식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어가 되어서 쓰이지 않고 없어져 버린 말이지만 예전에는 이 꽃이라는 말이 자식, 후손, 새끼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꽃, 자식, 새끼, 후손을 의미하는 이 꽃은 골, 곶, 곤, 곶 등으로 부전이 되었기 때문에 곤 형태로 사람의 이름에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이름에서 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한자의 곤으로, 즉 한자식 이름처럼 곤으로 많이 남아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비롯된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꽃의 받침 소리가 약화되면은 고가 됩니다. 일본 여성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자를 써가지고 코라고 읽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는 한국어 꽃에서 받침 소리가 약화 탈락한 것이 이 코입니다. 노리코, 아키코, 시즈코, 가츠코 같이 이러한 이름의 코는 일본 고유어인데 일본 고유어 코는 한국어 사어가 되어 없어졌지만 한국어 꽃과 같은 어원에서 분화된 것입니다. 꽃을 느려서 발음하면 고도, 고두, 고두, 고다, 고디 등이 됩니다. 백제 금구수 왕 때의 내신좌평 이름이 진고도입니다. 진고도의 고도는 이것을 연진 발음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자식, 후손, 새끼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을 음차하여 지은 것입니다. 진고도, 고도. 실제로는 아마 사마꽃이었을 것입니다. 참진자죠, 사마꽃.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죠.
누구한테? 고도도. 삼국사기에는 고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도 혹은 곡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지. 이것을 연진 발음, 이를 붙여서 연진 발음하면 고지가 됩니다. 그것이 곧지, 곱지. 예전에 우리 한국인들의 우리말 이름에 꼭지가 있었습니다. 꼭지, 꼭지 혹은 꽃지. 맨 막내 제일 끝이라고 꼭지라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온 말이 아니고 여기서 고지에서 온 말입니다. 꽃지 혹은 꼭지는 여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신라 미추왕의 아버지 이름이 구도갈문왕입니다. 꽃과 굿 쉽게 버전됐습니다. 모음 혼교 구도갈문왕. 신라 미추왕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돌고는 고구려 14대 웅상왕의 동생이고 15대 미천왕의 아버지입니다. 돌은 순우리말로 아주 똑똑하다, 똘똘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자식, 돌꽃입니다. 돌꽃에서 받침소리에 약화해서 돌고라고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막고는 백제인의 이름인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일본 서기에 백제인 이름으로 막고가 나옵니다. 막고는 맛꽃, 곧 어린 새끼, 자식, 후손을 말합니다. 아주 베이비입니다. 영어로 하면 베이비, 맛꽃. 그 중에서 어떤가는 맛꽃. 반드시 첫째라는 의미보다는 어뜸간다라는 의미의 맛입니다. 맛꽃을 이렇게 받침소리 약화하면 막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받침소리까지 약화되면 마고가 됩니다. 마고 할미의 마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맛꽃을 엄차하면 이렇게 되지만은 앞에 글자는 이것을 훈차, 진의 훈차면 백고가 됩니다. 백고 혹은 백구는 백구라고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백구는 고구려 제8대 신대왕의 이름입니다. 신대왕의 이름이 백고 혹은 백구였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맛꽃. 백제 문주왕 때의 병관자평 이름이 해구입니다. 구는 해는 성씨입니다. 부여시 백제 왕실의 성씨가 이겁니다. 해씨입니다. 구 이름이 그냥 굿입니다. 부여 굿입니다. 여기서 받침소리 약해져서 구가 된 것입니다. 신라 김춘초의 딸 이름이 고따소입니다. 고따소는 소는 사람의 이름에 많이 쓰였죠. 대소, 을소, 을파소 같은 그 이름에 쓰인 소입니다. 나중에는 소이가 돼서 쇠가 되죠. 곧소. 이것을 늘려서 고따소라고 한 것입니다. 고따소. 그 다음에 임자는 백제 의자왕 때의 좌평 이름이 임자입니다. 이 임자는 사음 훈차한 글자입니다. 맞다 할 때니까. 그러니까 맛꽃, 이와 똑같은 맛꽃을 이렇게 임자라고, 앞에 글자는 사음 훈차, 뒤에는
진의 훈차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고노자는 고구려 봉상왕 때 인물로 선비족 모영회가 침략했을 때에 그것을 격퇴시킨 인물입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은 고노자, 노예의 아들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차표기이기 때문에 뜻을 새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노예의 아들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학자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노자는 뭘 쓴 것이냐? 놀꽃. 이것이 일본인들의 이름에서는 노리코가 됩니다. 노리코. 고려 조선 시대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에 이렇게 처자가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들 이름에 쓰인 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곶 처자입니다. 우리말은 곶입니다. 곶이죠. 곶. 그러니까 이 이름이 실제 이름은 뭐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처자는 곶을 사음 훈찬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 새끼, 후손을 의미하는 아주 어리고 귀여운 자식이라는 의미에서 이 글자를 써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 추측에는 꽃놀을 쓴 것이고 꽃놀이를 쓴 것이고 이것은 꽃성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만 섣부른 추측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추측하지는 않겠습니다. 처라는 글자만 꽃, 즉 자식, 새끼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 꽃을 이렇게 꽃입니다. 그런데 자식, 새끼를 의미하는 이 꽃과 음이 비슷하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이러한 글자로 사음 훈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처의는 어떤 이름을 쓴 것일까? 각자 추측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곧올을 쓴 것이냐 곧의를 쓴 것이냐 저는 이것은 사음 훈차고 있으면 음차로 봅니다. 그래서 고디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사음 훈차, 음차에서 적은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더 나은 추측이 있다면 그 견해를 따르겠습니다. 또 조선왕조실록 같은 책을 보면은 견자가 들어간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철견, 차석견, 김영견, 한기견처럼 이렇게 견자가 들어간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한견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견은 구들견자입니다. 딱딱하게 견고하게 굿. 그러니까 한견이라는 이름은 한 성은 한시고 구디라는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 견자는 모두 자식, 후손을 의미하는 고디를 꽃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적은 것을 봅니다. 쇠굿, 소이굿, 쇠굿, 돌구지, 새구지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도 있고 이 견의도 있습니다. 의견은 올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거꾸로 꽃올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라 봐야 올바른 추측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의 훈차를 한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훈차를 한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차, 올곧인데 이거는 올곧 이것은 굿올이 아니라 굿의, 훈차 요 의는 음차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떤 때는 훈차고 어떤 때는 음차고 그렇게 마음대로냐? 그렇습니다. 인명 지명은 음차 훈차를 어떠한 원칙 규칙 없이 썼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고유명사 표기라 해서 따로 분류를 합니다. 향찰 같은 경우는 훈주 음종에 따르지만은 인명이나 지명에서는 내키는 대로 나름대로 표기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썼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음차도 했다 훈차도 했다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디를 쓴 것이 구디를 쓴 것이고 이것은 올곧을 쓴 것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추측이고 저희 추측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견해를 내놓으면 저도 그에 따르겠습니다. 귀여운 새끼, 자식을 의미하는 곧에다가 이를 붙여서 고디 하면 고지가 되죠. 만약에 굿이면 구지가 됩니다. 굿. 그래서 좀 전에 견 또는 처로 사문찬 경우를 봤는데 고지, 구지, 고지, 구지.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강구지, 권구지, 실구지, 성구지 이러한 구지를 이렇게 한자로 한글 표기는 없습니다. 한자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모두 순 우리말 굿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에 해불 땅을 건립하고 그 낙성기로 사리영응기라는 책을 간행하게 했는데 그 사리영응기에는 똥구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똥구디의 구디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 똥구디라는 이름이 아이를 똥구덩이에서 낳았다. 그래서 똥구디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더러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국어학자라는 사람들, 우리말 이름을 짓기를 앞서서 주창하는 사람들, 한글 운동가들이 그따위 말도 안 되는 망발을 늘어놓았었습니다. 똥구디는 똥구덩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동구지, 동굿, 동은 원시에서 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인명조성어입니다. 똑똑한 자식, 똑똑한 새끼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똥구디, 동구디를 동구디라고 한글로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똥구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탄해와 똥구디라는 책을 썼으니까 그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동구리, 사구리, 그구리, 절구리, 김두엉구리 같은 이름이 보입니다. 이 구리의 구리도 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구리, 구지 같은 어원에서 발음이 조금씩 다르게 분화된 것입니다. 동구리, 동구디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이름입니다. 절구리는 뭘까요? 마디죠. 맛굴,
맛꽃. 두엉구리는 동구리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이름입니다. 동구리 같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백제 동성왕의 이름, 그 이름이 모도, 모대, 말다, 마제 등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는 게 좋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백제 5대 초고왕의 이름도 기억을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목해 둘 만한 이름입니다. 초고왕은 소고왕 또는 속고왕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초고왕, 속고왕, 속고왕. 이것이 모두 음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옷, 츳, 음은 초성에서 넘나들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유신의 동생 이름도 흠순 혹은 흠춘이었다 하고, 김춘처의 아버지 이름도 용춘 혹은 용수였다고 하죠. 치읓, 시옷음이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소고, 초고. 이것은 원래 서울곶이라고 하는 우리말 이름을 받침소리가 이렇게 약화된 것을, 약화 탈락한 형태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솔곶, 원래 이름은 솔곶입니다. 솔곶의 받침소리가 약화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솔곶은 어떠한 이름이냐? 솔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늘 또는 하늘처럼 높은 것을 솔이라 했습니다. 원래 쓴 우리말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솔이었습니다. 솔. 꽃, 자식, 새끼, 후손을 의미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솔곶, 어떤 뜻을 지닌 이름입니까? 솔곶. 하늘의 아들, 하늘의 후예, 하늘의 후손, 그러한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솔곶. 솔곶. 이 초고왕의 이름은 일본 서기에 실려있는 추고 천왕이라고 했죠. 추고. 추고의 왕의 이름 추고도 사실상 이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추고나 추고. 추고도 바로 이 하늘의 아들, 하늘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